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금요일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을 해보는 시간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은 쌤들이 좀 매주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또 유독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은희 쌤. 한 달 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달 맞아요. 만에 부쩍 더워지고 또 비도 자주 왔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덥습하는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일단은 너무 더우니까 밖에 못 나가고 네. 계속 안에만 있게 되는데 그쵸. 또 지금 또 시즌이 약간 아니다 보니까 네. 계속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아, 누워 계세요? 네, 왜냐면 한창 네. 또 바쁠 시즌은 이제 휴가 끝나고 이제 8월 네. 말부터 이제 채용 시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좀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맞아요. 축축 처지는 요즘이지만 맞아요. 또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또 은희쌤이 나와서 주셨으니까 맞습니다. 또 취업 고민 상담 시작해볼게요. 네. 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 직업방송 모두의 채용톡톡과 취업카페 독보적 1위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시면 선별해서 상담은 물론이고요.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아이디 디디아디 님이 독취사 카페 게시판에 이것저것 다 해본 27살 여자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자세하게 내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지방에서만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나이는 27살입니다. 여잔데 경력은 건설업 총무, 격리 업무를 3년 동안 하셨다고 하고요. 대학교는 응급구조과 졸업 후 사회복지과 4년제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는 응급구조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만 거르고 가고 싶은 심정인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무행정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쌤 우선 전체적인 스펙을 점검 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우선 격리 업무, 그러니까 총무 업무죠. 네. 격리 총무 업무 경력 3년. 그리고 이제 응급구조학과 졸업하고 이제 4년 사회복지학과 4년제 졸업한 걸 봤을 때 제가 보면은 뭔가 일하시면서 학사를 취득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 일하면서 새롭게 학사를 따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왜 사회복지 쪽을 선택을 하셨는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응급구조랑 조금 연결이 되니까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그런데 지금 자격 요건들을 보면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그래서 본인이 전공하셨던 거에 굉장히 충실한데 또 이제 지망하시는 건 사무행정 쪽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만 거르고 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을 때 사실 답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자격 요건과 경력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복지 쪽 혹은 이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쪽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쌤이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좀 이분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직군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가장 뭐 주력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는데 공기업 사무행정직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공기업이 채용이 조금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뽑아야 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거고 뭐 지금 뭐 잡다방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기업이 막 적게 뽑으니까 내가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붙을 사람은 붙거든요. 될 사람 된다, 될 놈 된다 생각하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리고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도 블라인드 채용 요소이기 때문에 이분의 뭐 전공, 뭐 나이, 학력, 4대 블라인드 채용 요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좀 연관성이 있는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건강보험공단 올해에도 많은 인원을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많은 인원을 뽑았지만 이제 하반기에도 인원 뽑을 예정이거든요. 특히 이제 요양직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면 요양직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하나만 노리면 너무 이제 경쟁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격리, 총무 업무 3년이나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마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던가 사무 업무 능력이 좋기 때문에 요양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기업들 같이 지원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좀 이쪽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걸 취득해야 할 게 있을까요?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리자면 우선 공기업을 딱 준비를 한다. 나는 사무행정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서류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그 3종 세트, 4종 세트 같은 게 있어요. 일단 3종 세트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토익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700점 이상이면 안정권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올라왔어요. 800점 이상은 돼야 돼요. 네. 이게 공기업 인기가 올라가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800점 이상은 돼야지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한 그런 느낌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지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인공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익 점수가 없으신 편이에요. 근데 보통 사회복지 쪽 분들이 토익을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도 아마 경력도 있고 그래서 힘드실 것 같은데 건보 같은 경우는 700만 넘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 두 가지,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한국사 1급 그리고 컴활 1급 이상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사 1급을 취득을 하시는 거는 그래도 한 달 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히 취득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크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한국사 1급 같은 자격 시험은 1년에 4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내가 나중에 공부해야지 이러면 이제 시험 기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시험 기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컴활 1급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 실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2, 3개월 걸려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컴퓨터 활용 능력은 좋으실 것 같아서 금방 취득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4종 세트라고 해서 요즘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까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투뿔 이상 정도로 가지고 계시면 안정적이어서 일단 내가 공기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요 4가지 자격증만 있으시면 가산점이나 이런 거 챙기실 때 문제 없이 붙으실 수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수 교과목 같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분은 지금 복지 쪽, 사회복지 쪽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제 다른 공공기관 특히 이제 지역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데 들어가시려면 경영이나 행정이나 경제, 법 과목 같은 그런 과목들을 새롭게 이제 수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잡알리오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휴넷이라는 그런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좀 이수하실 수 있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4-5과목 정도 이수를 하시면 일단은 서류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쌤, 공기업은 이 필기시험이라는 큰 산이 있잖아요. 사실 양도 너무 많아서 이 필기시험 준비하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좀 효율적으로 필기시험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계속 공기업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공기업 하면 사실 필기가 8알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공기업은 되게 정년 보장되고 안정적이니까 한번 지원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오시면 저한테 필기 공부하는 그 양을 들으시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공기업마다 그 필기 과목 자체가 조금 다르거든요. 일단 그 공기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보셔야 하는 건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라는 시험이 있는데 요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막 미친 듯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수리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거속시, 거리, 속도, 시간 구하는 거, 농도 구하는 거, 소금물 농도 구하고 이런 중학교 수학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빠르게 스킬대로 푸시는 거 혹은 이제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도자료나 아니면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답 찾는 건데 우리 흔히 말하는 수능에서 언어 영역을 조금 쉽게 만든 버전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아주 어렵진 않지만 이게 스킬대로 빨리 풀어야 하는, 그러니까 문제 하나당 1분 안에 풀어야 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유형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NCS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일단 우리 해커스 잡의 서적이 제일 좋고요. 해커스 잡에 이제 NCS 기본편이라는 주황색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황색 책을 한 번만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인강 같이 들으시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문제를 풀이하실 때 기본편이라고 하면 모두들 되게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기본이라는 것 뿐인 거지 모든 문제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본서를 한 2, 3회독 정도 하시면 NCS에서 다루는 모든 문항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 3회독 정도 하시고 이제 민간 경력 채용이라고 해서 이제 민경채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민경채 이제 11년치 쫙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봉투 모의고사로 이제 넘어가시는 그 시스템인데 요거 하는데 한 3, 4개월이 걸려요.
하루에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한 대여섯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NCS만 공부하시면 문제 없이 합격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라던가 몇몇 공기업들은 네. NCS만 하시면 되는데 네.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 네. 수자원공사, 뭐 가스공사 이런 경우에는 전공 필기를 봅니다. 직무능력 평가라고 해서. 근데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아예 경제, 경영, 법행정, 회계 요 5가지를 준비를 하시거나 그중 하나 네. 선택하셔야 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그런 공부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 공기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NCS로 시작해서 NCS만 보는 공기업들 위주로 한번 지원해 보시고 그 다음 네. 시즌에 전필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네. 이 NCS만 보는 기업들을 조금 눈여겨보고 그 다음에 조금 전공 필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좀 공기업도 워낙 다양하고 하니까 맞아요. 눈여겨볼 만한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NCS만 보는 공기업을 좀 말씀을 네. 드리면 건강보험공단. 네. 네, 건강보험공단은 하반기에도 채용 예정이니까요. 근데 이제 NCS 과목도 3과목 정도로 굉장히 적고요. 이제 건보법이라고 해서 건강보험법 같은 거를 공부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거는 한 달 정도만 암기하면 네.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러거나 이제 한국전력공사, 한전은 많이들 아시는데 네. 근데 대신에 이제 NCS만 보는 공기업은 또 네. 이제 NCS만 보는 공기업들 중에서 유명한 공기업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건보,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네. 서울교통공사, 조폐공사 요렇게는 천하제일 NCS 대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NCS만 파는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예, 그게 조금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필기 커트라인을 막 89점, 90점 그러니까 거의 다 맞춰야 하는 시험이기 네.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좀 희망적인 건 NCS만 보는 공기업들 중에 네. 이제 지역 산하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잡알리오라는 그 홈페이지에서 네.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제가 또 먹여드린다면 네. 특히 이제 땡땡 도시공사,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 문화관광공사. 그래서 이제 이후에 하반기에는 경기도 합동채용 이런 게 있거든요. 경기도 네. 공공기관 합동채용이라는 게 있는데 관광재단, 뭐 문화재단, 그러니까 재단이 들어가는 거 네. 아니면 진흥원, 뭐 문화진흥원, 뭐 어디 진흥원, 뭐 아니면 장학재단 네. 이런 재단, 진흥원, 땡땡 도시공사 이렇게 끝나는 지역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생각보다 필기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요? 대신에 이제 보는 게 있어요. 네. 서류에서 네.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요구해요. 약간 근데 중고 신입을 원하는 건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필기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는 대신에 서류의 커트라인이 조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인공분이 너무 적합하신 그렇죠. 거죠. 3년 정도 경력이 맞아요. 있으시니까. 3년이나 네. 있으시니까 네. 그런 거 잘 좀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이런 지역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은 행정학을 보는 공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을 공부를 추가로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런 지역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이나 좀 소규모 공공기관들이 네. 보는 수준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행정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4년제 졸업한 네. 행정학 전공한 친구들의 수준으로 보기는 하는데 네.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학점은행제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학점은행제 말고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도 보면 네. 행정학 과목들을 따로 교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생각했던 건데 네. 이분이 응급구조사랑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 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병원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지역병원. 네. 건보에서도 운영하는 그런 오. 지역 의료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혹은 이제 지역 산하에 있는 의료원들 혹은 병원들이 있는데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뭐랄까요. 스펙을 좀 많이 보는 편이기는 한데 지역 의료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CS를 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특히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경기의료원이라고 포천에 네. 병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NCS만 봐요. NCS만 네. 봐서 근데 보니까 이분 응급구조사도 있으시고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으시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병원 행정직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경력을 많이 보는데 이분도 이제 3년이나 경력이 있으시기는 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적인 경력을 원해요. 왜냐면 실제로 뭐 병원에 있었다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쪽도 그렇잖아요. 다른 경력을 네. 인정해주지는 않는 네.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병원에서의 행정 업무 경력을 원하기는 해서 만약에 이제 지역
병원이나 아니면 아예 대학병원 쪽으로 네.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아예 병원 계약직으로 먼저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개인 병원이나 이런 데도 상관없고요? 개인 병원은 아니고요. 네. 아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정도 수준으로. 근데 생각보다 그 대학병원들도 정말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계약직은 되게 많이 뽑아요. 계약직은 뭐 1년, 2년 네. 이런 식으로 6개월 단위로 해서 뽑는데 네. 그 경력 갖추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어학 성적까지 같이 만들면 네. 병원 행정직도 충분히 가능하신데 네. 병원이 또 돈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한 4천 정도. 네, 그래서 괜찮네요. 네, 꽤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 병원 혹은 대학병원 쪽으로 가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쭉 듣다 보니까 뭔가 해야 할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학도 말씀을 하셨고 뭐 자격증도 취득하면 좋고 관련 뭐 전공들도 또 하면 좋고 말씀하셨는데 또 순서를 조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어학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맞아요. 네. 생각보다 제가 막 말씀을 드리면 알긴 알겠는데 네. 뭐부터 해야 될지 이렇게 그쵸, 생각하시잖아요. 이분은 지금 영어부터 하셔야 돼요. 보니까 영어 자격을 갖추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네. 영어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특히 토익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만드는 데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 토익부터 먼저 취득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익을 그러면 한 3, 4개월 정도로 잡으면 네. 그 안에 토익을 공부를 하면서 한국사를 취득을 하셔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컴활 그리고 나서 이제 NCS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영어, 한국사, 컴활, NCS 그리고 만약에 전공필기까지 네. 생각이 있다면 전공필기 이렇게 네. 넘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3년 일 하시고 이제 나와서 네. 또 나이가 또 27살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물론 공기업은 사실 뭐 나이는 전혀 보지는 않지만 이제 네. 스스로 불안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과정을 이제 백수 상태로 하시면 힘드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의 계약직으로 들어가셔서 같이 공부랑 병행을 하시게 되면 또 이제 지방에서만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네. 지역에도 보면 병원이나 산하 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행정을 하더라도 네. 공공기관 들어가실 때도 이게 같은 병원도 약간의 공공성이 있기 네. 때문에 인정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셔서 경력 쌓으시면서 토익을 공부하시는 거. 근데 분명히 이분이 일하면서 학사도 네. 취득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토익이랑 한국사, 그다음에 이제 컴활, NCS, 그다음 전공필기 이렇게 순으로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또 쌤 말씀대로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네. 병원에서 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경력을 쌓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분을 위해서 좀 덧붙여 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네. 근데 저는 이분이 되게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NCS나 이런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문제는 영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방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영어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네. 지금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갖추고 계시는 달란트들도 있지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피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분은 이제 중소기업은 거르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중소기업을 거르고 내가 공기업이나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기업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영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싫지만 네. 눈 딱 감고 또 영어 해커스에서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네. 많으니까 선생님 맘먹고 나오셨고요. 해커스 네. 잡에 취업 컨설턴트로서 네. 해커스에서 영어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네. 이제 한국사, 컴활 이렇게 쭉 플랜 잡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특히나 이제 뭐 병원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네. 사무행정이라도 조금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일과 공부를 병행을 해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분이 근데 그동안 해 오셨던 거니까 요번 1년만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눈 딱 감고 네. 하시면 원하는 직장 들어가셔서 특히 공기업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경우는 좀 이제 워라밸도 괜찮고 네.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올 1년만 조금 고생하시면 좋은 네. 결과 있으실 거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워낙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분이 워낙 또 일과 공부를 병행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분이니까 또 내년 상반기까지만 조금 눈 딱 감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둘 다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취준생 고민상담소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지금까지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취향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